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시죠? 종아리 뒤쪽으로 장단지 근육이 있는데 장단지 근육은 두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무릎 관절의 위쪽에 있는 대퇴에서 시작이 되는 비복근과 종아리 뼈의 뒤쪽에서 시작이 되는 가자미근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은 하나로 이루어져서 뒤꿈치뼈가 이제 종골인데 종골 뒤쪽에 붙어서 아킬레스건이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빨리 걸을 때나 빨리 뛸 때 아니면 점프를 뛸 때 이렇게 우리가 까치발을 쓴다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킬레스건이 되겠고요. 아킬레스건 파열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진 않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일어나진 않는데, 중년 이후가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착지를 할 때 강한 체중이 실린다든지, 아니면 점프된 상태에서 갑자기 착지가 되면서 방향이 뒤틀릴 때,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된 분은 대부분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운동이나 일을 해서 갑자기 뛰어내리는데 뒤꿈치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데 누가 꼭 발로 찬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아프고 부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 보면은 그쪽 끊어진 아킬레스건 부위가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꼭 보조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고 해서 못 걷는 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걷거나 뛰거나 점프를 뛰거나 그런 동작이 힘들고 발목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젖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을 일단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MR의 아킬레스건인데 족관절, 그러니까 발목 뒤쪽으로 검게 연결된 부위가 아킬레스건이 되겠고요. 이 좌측에 보시는 원안을 보면은 끊어진 아킬레스건으로 인해서 이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연결이 끊겨져서 빈 공간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MR상에 이렇게 보인다면은 아킬레스건 파열은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부분적으로 이게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수술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끊어진 건 자체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발목을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한 6주 내지 8주 정도 기부수 같은 고정 치료를 하고 이후에 보조기 착용하에 재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끊어졌다면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 기능이 없어지면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수술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후유증, 합병증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염증이 잘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재파열이 비교적 흔한 게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평소에도 아킬레스건 주위는 근육이 없지 않습니까? 힘줄하고 피부만 있는데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봉합을 해 놓게 되면은 실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텐션이 많이 걸리기 되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혈액순환도 잘 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벌어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봉합을 하는 방법이 좀 약하다면은 기부수를 풀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재활을 하는 과정 중에 다시 끊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두세 사람 정도는 다른 병원에 수술한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재파열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파열이 아주 그렇게 드물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강한 수술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비교적 봉합한 부위에 텐션이 덜 걸리고 피부에 부하가 덜 가게 하는 그런 안전한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합하는 방법인 더블 번넬 코어 수출하는 그 방법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 힘줄과 아래쪽 힘줄의 각각의 실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수출을 한 후에 봉합할 중앙에서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힘줄 중앙에 만들어 놓게 되면 매듭이 바깥으로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 안에 쓰는 그 실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우리가 이제 비흡수성 봉합사라고 하는데, 비흡수성 봉합사 중에서는 제일 강한 5번 그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재파열률을 제로에 가깝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아킬레스건 봉합술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두 가닥의 비흡수성의 5번의 코어 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파열률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흡수성의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한 부위에 건을 직접 러닝 수출을 하기 때문에 치율이 높은 장점이 있고요. 피부 봉합을 할 때 겉으로 나일론 실이나 스테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절개같이 크게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개가 아무래도 적으면 적을수록 염증이 덜 생기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 기간도 비교적 짧고 재활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 수술법이 장점이 많은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과 후에 아킬레스건 파열된 부위를 MRI 촬영을 해서 확인한 사진이 되는데, 좌측이 수술하기 전에 파열된 아킬레스건이라면은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 6개월째 아킬레스건을 촬영한 것인데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쉽게 복귀를 해서 직접 본인이 하시는 사회활동을 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치료 원칙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더블 번넬 코어 수처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